그리고 여러분 이 소년재판의 특수성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일반 형사재판은 한 번 재판하고 그 자리에서 너 뭐 징역 얼마 벌금 얼마 이렇게 안 하죠. 물론 즉일 선고하는 사건도 있지만 굉장히 드물죠. 근데 이 소년부 재판은 거의 99%가 즉일 선고예요. 현장에서 바로 판사님이 결정해버려. 뭐 보호처분 1호 3호, 보호처분 1호 7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유념하셔서 아 이거 속행될 거야. 한 번만에 끝나겠어? 자료 다음에 내야지 하다가 끝나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재판 잡히면 준비를 해서 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이제 소년재판, 소년보호 사건, 이런 소년재판에 관한 문의와 이런 사건 의뢰가 많습니다. 물론 과거부터 좀 많이 있어 왔지만 이 소년재판은 기본적인 형사 절차하고 수사 단계에서 거의 비슷해요. 수사 단계에서의 절차는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 성인에 대한 절차와 별반 다르진 않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법원으로 갔을 때 이 소년재판의 어떤 특징과 기본적인 절차의 흐름을 설명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자, 소년보호재판의 대상. 소년이 뭐냐는 거, 소년. 소년은 우리 법상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이렇게 세 개로 나눕니다. 혹시 세상 돌아가는 거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몇 년 전부터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화해야 한다라는 이슈가 굉장히 많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자, 보세요.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 나이가 만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만 14세 미만은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을 못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촉법소년, 우범소년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거예요. 자, 보세요.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지죠. 그러니까 15살짜리 애가 친구를 크게 때렸다. 그래서 친구가 중상해를 입었다. 자, 그러면 일반 형법상 중상해죄로 처벌된다니까요. 처벌되는데 애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감옥 보내고 할 거냐? 그렇게 하는 게 맞냐? 그래서 소년보호재판으로 보낼 수도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으로서 죄를 지은 청소년을 범죄소년이라 그래. 그래서 이 범죄소년은 소년부로 갈 수도 있고 형사법원으로 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범죄소년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든 안 가게 해야 됩니다. 초기에 잘 대응해서 안 가게 해야 되고 설령 갔다 그래도 형사법원의 판사님한테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보내주세요. 다시 소년부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다시 돌려보내야 돼요. 촉법소년은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소년. 그러니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 죄를 지었지만 범죄라고는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나이가 10살에서 14살 미만. 이게 촉법소년이고 우범소년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자로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소년. 이렇게 기본적으로 소년재판은 촉법소년, 우범소년, 범죄소년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까지 이해를 해주시고 자, 그럼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여기 소년부로 오는가? 그 개시 단계는 크게는 송치와 통고로 나눠져요. 통고는 보호자 있죠. 보호자나 시설장, 애가 이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 그런 보호자나 시설의 장이 또는 뭐 학교의 교육장일 수 있어요. 보호자나 시설의 장이 직접 소년부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경찰, 검찰 건너뛰고 바로 소년부에 어떤 이렇게 속된 말로 약간 진정 비슷하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년부 판사가 검토를 해서 아, 이거는 좀 심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재판이 열리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송치는 뭐냐면은 자, 범죄소년의 경우에는 형사법원으로 가는 게 원칙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의 판단에 의해서 소년부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형사법원에 송치된 상태에서도 해당 형사법원의 판사가 다시 이거를 소년부로 이송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범죄소년은 그렇게 되고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경찰서장이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럼 이제 법원으로 소년부 재판이 딱 시작이 됐어. 자, 그럼 어떤 것부터 시작되는가? 기본적으로 일반 형사재판과 다른 점은 조사 절차가 선행돼요. 조사 절차 선행되고 그걸 기반으로 심리 절차를 합니다. 이건 마치 이혼소송에서 가사조사하는 거 있죠. 그런 게 약간은 비슷해요. 이 소년부 재판은 법원 내에서의 법원의 조사관 또는 뭐 법원 외에 뭐 소년분류 심사원의 담당자 이렇게 여러 가지 각종 외부 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근데 이 조사가 약간 가정환경 조사예요. 오만 걸 다 물어봅니다. 오만 걸 다 물어봐요. 저 옛날 기억에 가정방문 있었거든요. 저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요즘도 그런 거 하는 게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막 선생님이 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얘가 어떻게 살고 있나 보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사실 소년부 오는 아이들이 좀 아무래도 환경이 사실 당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환경에서 부모가 생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관리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부모님이 뭐 너무 바쁘고 그러니까 애가 관리가 안 돼서 껄렁껄렁한 애들이랑 몰려다니거나 그런 경우가 많고 또 결손가정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판사님이 얘를 처벌하려는 게 아니라 얘를 보호하고 얘 앞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얘가 커서 더 큰 사고를 안 치게 만드는 게 우리 모두의 사회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위한 거기 때문에 도대체 얘가 왜 이런가에 대한 기초적인 환경을 아주 면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거친 후에 그 조사 보고서를 기초로 판사가 이제 심리를 해서 결정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심리 단계는 소년부, 가정법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돼요. 한 번이라도 소년부 재판을 가보신 분은 알 텐데 밖에 이제 실무관이나 이렇게 법정 경위가 문 닫아놓고 법정 문을 닫아놓고 전부 다 대기해요. 밖에서. 아예 이렇게 대기 공간을 따로 두는 데도 있습니다. 불러요. 순서대로. 부르면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 형사재판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 문 열려 있습니다. 특별히 법관이 비공개로 설정하지 않는 한은 거의 대부분은 자유롭게 방청 가능하지만 이 소년부는 딱 자기 사건만 들어가서 자기 사건만 재판하고 나오고 다른 사람 재판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보호소년 본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돼. 우리 형사도 피고인 출석 안 하면 개정 못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소년 재판도 소년 본인은 반드시 와야 되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게 보호자도 꼭 가야 됩니까? 보호자는 출석 요건이 아니에요. 보호자가 안 온다고 재판이 못 열리는 건 아닙니다. 열려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대부분 부모님도 오죠. 오는데 엄마 안 와도 진행하는데 문제 없다고. 만약에 변호사, 우리가 이 소년 사건에서는 특히 변호사라고 안 하고 보조인이라고 그러거든요. 보조인 선임되어 있으면 보조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년 본인하고 선임된 보조인인 변호사, 이 사람은 꼭 와야 돼요. 재판에. 보호자는 안 와도 됩니다. 가면은 이제 일반 형사 재판랑 똑같아요. 진술거부권 고지하고 인정신문하고 그 다음에 검사 진술하고 보조인과 이쪽에서 진술하고 그럼 판사님이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나 보호의 필요성에 관한 심리를 하고 또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증거 조사할 게 있으면 증거 조사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소년재판의 특수성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일반 형사재판은 한 번 재판하고 그 자리에서 너 뭐 징역 얼마 벌금 얼마 이렇게 안 하죠. 물론 즉일 선고하는 사건도 있지만 굉장히 드물죠. 근데 이 소년부 재판은 거의 99%가 즉일 선고예요. 현장에서 바로 판사님이 결정해버려. 뭐 보호처분 1호 3호 보호처분 1호 7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유념하셔서 아 이거 속행될 거야. 한 번만에 끝나겠어? 자료 다음에 내야지 하다가 끝나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재판 잡히면 준비를 해서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판사님이 하시는 이제 결정이 이제 소년재판 결정이 저는 지금 심리가 개시된 걸 전제로 하는데 이 심리 개시 여부를 일단 결정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심리 불개시 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소년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리 불개시 결정. 그 다음에 심리 개시 결정, 심리 개시 결정 이후에는 보호처분, 그 다음에 불처분 결정도 있어요. 불처분 결정. 그러니까 보호소년 입장에서는 심리 불개시 결정을 받거나 불처분 결정을 받는 게 제일 유리하죠. 일반 형사로 치면은 무죄 판결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참고적으로 일반 형사재판은 뭐 징역, 벌금, 집행유예 이렇게 되는 거고 전과예요. 전과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부에서는 보호처분 1호에서부터 10호까지 제일 센 게 소년원 가는 건데 이렇게 1호에서 10호까지 처분은 전과가 아니에요. 그 다음 뭐가 있냐면 항고라는 것도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기간은 7일. 기간은 7일이고 이유는 중대한 사실오인 처분의 현저한 부당. 그러니까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인데 일반 형사와 다른 것은 중대한 사실오인. 양형부당은 현저한 양형부당이라고 아예 법에 나와요. 이거는 소년원에 가지 말아야 될 애를 소년원에 보냈다거나 그러니까 처분이 너무 현저하게 잘못되거나 사실이 중대하게 오인돼서 아예 그 보호처분의 주문이 바뀐다거나 그런 경우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기본적으로 오늘 소년재판이 뭐고 어떤 걸 대상으로 하고 기본 틀, 절차, 그리고 심리의 유형, 형태를 한번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